숙명여자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의 난이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전형에서는 대면 면접 대신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정해 조만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2020학년도 대구 기초기본학력향상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단계 안전지원망 구축을 통한 대구 샤인플러스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언택트 수업에 따른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책자인 콕집언을 제작해 QR코드와 함께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언택트 수업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비접촉,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학습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수업입니다. 수도권 소재 학교 93.5%가 등교 학생 수를 고교 3분의 2, 유치원과 초중학교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우려해 등교를 원치 않을 경우 출석을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도 당초 20일에서 38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일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교 교육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이번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등급씩 완화하고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출결, 봉사, 교과 이수 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점수에서 감점 처리하였던 교과외 영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돼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수도권 학원에 적용하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학원 중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300인 이상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성인 대상 평생 직업학원 전체도 대상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빨라져 연쇄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원과 PC방은 물론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8종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스쿨은 교내 운동장 주변 유휴공간에 녹지, 자연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는 시민 참여 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 완공을 목표로 에코스쿨 조성 추진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교 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 가정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가정에 순차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며 지난 3월에서 4월 미집행된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돼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공동체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남 한평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7월에서 8월 개장하던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운영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고려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각 관리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유아, 어린이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한정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게 돼 통제가 불가능하고 사람 간 접촉으로 비말이 전파될 우려가 커 마스크 착용과 2m 간격 유지하기 등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인천시는 수경시설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강원 하천 지역 모든 학생들의 가정으로 청정 화천의 농산물로 채워진 농산물 꾸러미가 배달됩니다. 화천군 농산물 꾸러미 급식 지원 협의체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무더위를 앞두고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 전 학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10장씩 지급합니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 일회용 마스크 150만 장을 긴급 구매해 모든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영동군이 초중고 입학생 732명에게 입학 축하금 2억 5,6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초등학생에게 20만 원, 중학생에게 30만 원, 고등학생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입학 축하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수혜 대상자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은 12.3명에서 11.9명으로, 중학교는 12.1명에서 11.7명으로, 고등학교는 11.5명에서 10.6명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는 14.6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00년 28.7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의 고교 상황을 반영해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중 예체능 분야의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160여 명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씩 총 4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교 학생을 위한 대체 학습은 교과별 학습 자료나 과제 제시, 교과별 수업 녹화 제공, 교과별 학교별 원격 플랫폼 운영 등의 수업 형태로 학교와 지역의 여건,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을 고려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